평가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문제 행동의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하루에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또 주중에 얼마를 쓰고 주말에 또 집중해서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최대로 게임을 오래 한 시간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물어봐요. 어떤 아이들은 뭐 하루 밤샘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1박 2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일주일 내내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뭔가, 인터넷을 게임을 하기로 하는가, 웹서핑을 하는가, 뭐 검색을 하는가, 다운로드 받는가. 내가 아는 후배 의사 중에 하나는 예전에 밤새도록 보지도 않는 영화를 그렇게 다운을 받더라고요. 영화 다운받는 것 자체에 좀 중독된 것 같아요. 나중에 본다고 생각했겠죠. 주로 하는 게임 종류가 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MMORPG라고 해서 다중으로 연결돼서 하는 게임, 이런 것 있고, 역할 수행 게임도 있고, 1인칭 슈팅 게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뭐 요새 e스포츠 같은 것도 하죠. 어떤 게임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고, 인터넷 게임을 이제 치료하는 사람은 사실은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요. 저는 게임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 봅니다. 인터넷 게임. 주로 이제 성인들 뭐 다른 질환 때문에 오는데 인터넷 게임 공존해 있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은 게임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게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되고 해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 많은 게임을 어떻게 다 해보지?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을 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와서 우리 아이가 한 달에 아이템하고 사는데 한 50만 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학생이 한 달에 50만 원 아이템 쓰는데 쓰면 안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이템 사기 위해서요, 훔치기도 해요. 돈을 훔치거나 뭐 부모님 물건을 훔치거나. 그 다음에 뭘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어떤 아이는 뭐 이기기 위해서 한다, 어떤 아이는 할 일이 없었어요. 기분이 좋아지려고요. 인터넷으로 친구를 만나려고요.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게임 안 하면 나 친구 없어요. 게임을 해야 친구들하고 올려서 게임을 하고, 또 혹 학교에 가서 만나더라도 야 게임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게임 중독이나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죄의식 여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요. 게임을 할 때 이 심리적으로 내가 자아가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아이가 있고, 혹은 이 공격성이나 이런 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물어봐야 돼요. 게임 안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게임에 가면 난 고수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떤가, 이런 아이들은 이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해리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와 게임 안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문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데, 활동 반경이 어떤가, 일상생활은 영위하고 있는지, 집에서만 하는지, 자기 방에서만 하는지. 나한테 온 아이는 엄마가 처음 나한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25살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박혀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이제 언제 자는지 모르고 굉장히 불구치가 씻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머리도 이만큼 길고 씻지도 않고 손톱도 이만큼 길고 이렇게 와서 내가 회진을 할 때도 누워서 눈도 안 뜨고 이렇게, 이름 불러도 반응하는, 인사도 안 해요. 그런 아이가요,
며칠 지나니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더라고. 책을 자꾸 보는데, 책을 한참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책 볼만한 거 좀 갖다 줄까? 이렇게 갖다 달래. 그래서 내가 책 몇 권을 갖다 주고, 뭐 책 보면 어떻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도 이제 눈도 맞추고 인사도 하고 이러더니, 지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 아이가. 난 처음에 그 아이 왔을 때 엄마한테 그래서, 예, 포기하셔요. 난 뭐 치료할 자신이 없는데, 그냥 지금 너무 가족들은 짜증내고, 막 사납게 하고 하니까 입원은 시켜주겠다. 근데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야, 이거 요새 직장 다녀요. 내가 해준 건 없어요. 해준 건 없고, 그냥 게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나마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책을 열심히 보더니, 병원에 있더니, 게임을 안 해도, 책 보고 뭐 이렇게 나가더니 학원에 다니더라고. 컴퓨터 학원에 다녀서 무슨 캐든지 뭐 그걸 배워가지고 취업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가장 모든 중독자, 모든 뭐 우울증이든 이런 정신질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수면, 식사, 이 패턴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 흐트러지니까 그거부터 바로 잡는 거죠. 인터넷 중독의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터넷 안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중독과 달리 인터넷 중독은 조절입니다. 조절. 우리가 모든 중독은 조절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끊는 거죠. 그죠? 그런 건데 인터넷 중독만은 달라요. 왜?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삶이니까. 그래서 이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걸리고 나면 치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 뭐 엄마가 뭐 밖에 나돌고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혼자 뭐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로운 정보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집이나 이런 데는 다 깔아놓는 게 좋고, 컴퓨터를요, 아이 방에 두는 게 아니라 트인 공간인 거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중독인 성향이 있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컴퓨터를 무조건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서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 신체적 문제 이런 걸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하여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터넷 중독증이 아까 내가 말한 다른 질환에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 질환을 치료하면 이거는 훨씬 좋아져요. 아까 내가 말한 그 아이 경우에는 우울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질환 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고 개선될 수 있다. 반면에 인터넷 중독적인 국한된 그런 증상을 보일 때는 다양한 이제 치료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시행해야겠죠. 현재 대부분 치료는요, 인지행동적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인터넷 사용의 패턴을 평가하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평가가 중요한, 평가하고, 우선 시간 관리 기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 분석. 이런 자기 관리적 접근. 이런 걸 교육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이런 것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족 형태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조절이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검토에 무엇을 잃고 있는가, 내가 게임이나 인터넷을 함으로써 잃고 있는 것들이 무언가.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을 한다면 잠자는 시간, 뭐 먹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면 여유 시간은 전부 이제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얼마를 게임에 쓰고 있는가, 이전에 하던 것 중에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중요도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것하고 이 게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하고 인터넷이나 이 활동을 어떻게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아이들은 이거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나 이 인터넷으로 게임 안 하면 친구도 하나도 없고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아이들은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때 이 게임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이걸 했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 네가 좋았던 건 뭔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운동, 음악 감상, 친구 만나기, 영화 감상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하도록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록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 사용 시간,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럼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건지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이 기초 자료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시간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되고, 환자들이 오면 보통 내가 보는 아이들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한다고 해요, 본인들이.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적절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면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예를 들면 6시간 하는 아이 같으면 한 3시간? 이런 정도 얘기해요, 보통. 그럼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3시간이면 괜찮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의견을 좀 들어주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해야 되면 네가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간을 나중에 줄여야겠지만 우선은 너무 아이한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서 거부감이 오면 안 되니까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하면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가 아예 안 지키면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서 본인이 지키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자기 조절이 가능한 선에서 결국 이 인터넷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상담 초기 목표는 첫 번째 이제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게임이 내가 얼마나 빠져 있고 이 게임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게임으로 해서 내가 잃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게임 사용하는 1차 목표를 정합니다. 아까 내가 말한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 지키기, 학교에 시간 맞춰 등교하기 이런 것들을 상담 초기에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상담을 해서 교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중기에는 이제 게임 사용 2차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게임과 관련한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 관리하기, 그 다음에 공부와 숙제 목표량 만큼 하기, 이런 것들을 상담 중기 목표로 정하고, 장기 목표로는 자기 통제력을 증진하고,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대안 활동을 찾아서 생활의 즐거움 증가시키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목표로 해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의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